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청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이 바로 나라의 미래라는 이런 시대적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와 영역의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토론에 주어진 시간이 원래 50분이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시간을 조금 줄이고 5시까지 예정된 시간 이내에 마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토론자께서는 약 5분 이내에 간략히 토론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짧게 청중 한두 분 정도의 질의 답변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네 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은 익히 이미 다 정리들을 해 주셔가지고 따로 제가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분이 주신 의견들을 그냥 간략하게 함축해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법제도의 개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확충, 세 번째로는 학생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개발, 넷째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 역량 강화, 다섯째로는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과 같은 이런 5가지의 주요한 내용으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 분의 발제 내용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서 먼저 대전 노은고등학교 김수구 교감선생님부터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전 노은고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김수구라고 합니다. 우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토론자로 토론할 수 있는 영광을 받게 해주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좀 그 교육부에서 좀 있었었거든요. 있으면서 했던 게 주로 건강 분야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할 부분은 발제하신 네 분 중에서 주로 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민혜영 장학관님하고 조선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학교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바란다 이런 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혜원 장학관님께서 발제하신 중에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그 건강정책의 지원 방안 역할 중을 보면 책자 77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3개 분야별로 역할들을 하나 8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중번 가운데에 자원 개발 및 자료에 대해서 거기에 건강 정책 관련 인력 연수하고 자료 개발 보급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민혜영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책자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자, 교원들의 인식이 있으면 바뀌지 않은 이상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인식 개선 중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연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수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기반을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좀 해줬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방안으로는 정책 연구, 여론 형성, 아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정책 형성을 위해서 여론도 형성해야 되니까 여론 형성의 홍보, 입법 및 그 정책 결정자에 대한 설득 등 이런 작업들을 교육부와 같이 좀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수에 대한 어떤 상시성을 좀 확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 연수도 좋지만 온라인 연수를 위한 플랫폼하고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합니다. 그렇게해서 드리는 말씀은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관련되어 있는 원격 연수라든가 원격 원수위원을 좀 만들어졌고 좀 그것이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그건 중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의 연수원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대해서 기관을 이용하고, 특히 또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사설기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직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과 연계해서 연수를 좀 상시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IT 말씀하셨는데 연수원에 만약에 플랫폼을 갖는다면 요새 뭐 기본 뭐 쇼핑몰 같은 데도 알고리즘이 나오듯이요. 어떤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가 접속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빅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교재 개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재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인식이 바뀐다 해도 교재는 크게 두 가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학생과 많이 접할 수 있게 크게 제가 가칭 뭐 교과 연계형 교재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계기 교육형 가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과 연계는 실제 국어, 영어, 수학 그 각각의 교과목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교재들을 좀 건강 관련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 계기형이라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계기 교육했을 때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교육 자료에 대해서 다양화를 좀 했습니다. 기본 교과서는 기본이겠지만 전자 파일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영상 자료, 요새 오디오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 같은 것들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시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조선인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효과적인 위기 대응 체계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은 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 문제는 뭐 인식의 차원을 떠나서 계속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서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가장 좋은 건 예방인데 예방에서부터 문제 해결 그다음에 사후 처치까지에 관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지만 그거는 많은 학교에 모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의 관리자로서 생각했던 것은 조금은 좀 더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강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이런 경우 이렇다고 좀 요목화를 시킨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예방부터 그다음에 각각의 문제 해결의 절차 그리고 사후에 그 문제 해결에서 사후 처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나 매뉴얼들을 좀 확고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뭐 매뉴얼이 보건에서 만들 건 아니겠지만 만드는 거의 역할은 아니지만 당연히 교육부에서 만들겠지만 그 교육부에서 그거를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자료나 제안, 그 정책적 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력자 역할을 좀 한국 교육 환경 보건에서 해줬으면 바람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보건 역할에 대해서 연수, 교육자료 개발, 그 다음에 정신건강 선제 대응을 위한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주문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자료도 개발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크게 보면 이게 연계나 협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그래서 학교나 가정, 중앙이나 지방, 지역사회와 전문기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이 정책이 제대로 힘을 받고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그렇다면 이 보건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연계 협력이나 또 이런 협력 체계 구축이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좀 보건이 하려면 좀 더 우리가 보완하거나 좀 보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 학교 쪽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연수라든가 그 지원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좀 한국환경보건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문제, 뭐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이런 경우에는 한국환경보건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의 홍보 그다음에 많은 것들의 자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공해주면 좀 더 한국환경보건들이 현장 중심의 그 기관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이 좀 더 학교 현장에서 바라볼 때 손을 내밀면 바로바로 잡아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김지혜 학부모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김재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교육환경보건 창립 5주년을 축하드리고요. 더불어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학부모 토론에 참여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한국교원대학교 이재림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비롯해서 네 분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북 강북교육지원청 민태일 과장님께서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한 현안과 과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히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관심이 갔습니다. 지난해 12월 함께 만들어가는 그린 스마트 스쿨 공모전 시상식에서 경북에 있는 문경공업고등학교가 학교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북에서만 220여 개의 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과 교실제 확대, 고교 학점제 시행과 맞물려서 미래 교육 공간 만들기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가 기대가 큽니다. 이어서 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교통 안전 관련 사항과 교육 안전 대책 그리고 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학교 현장의 이슈 및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과제로 저는 인프라 개선 측면으로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충북 장주시 학원이密집된 상가에서 불이 나자 낮추고 숨쉬지 마를 외치면서 대피하는 초등학생의 활약상이 기사화되고 주목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재난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뉴스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재난 대피 훈련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습득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에서도 2022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체험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메이커센터, 발명센터, 안전센터 등 다양한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체험센터의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찾아가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가족들까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에서나 문제가 되었던 폐교의 문제가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폐교를 활용하거나 학령 인구가 줄어서 빈 교실, 빈 건물이 생기는 작은 학교를 특색 학교로 활용해서 안전체험센터를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폐교도 활용하고 폐교의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한양여자대학교 박문경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의 학교 급식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단위 학교에서 시작해서 정책 모니터단까지 만 10년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급식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과는 급식실의 현대화라고 생각합니다. 급식실 현대화로 영양교사와 조리원의 업무 환경이 좋아지면서 위생적이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되니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빈 교실을 활용해서 아늑한 카페 같은 급식실을 갖추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현대화된 급식실 하나만으로도 건강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 급식실 환경의 질적,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영양교육이나 위생교육 활동을 실시한다면 가정과 연계되어서 더욱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 내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을 위드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부산, 경남 등은 영양교육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1년 예약이 2월 하루 만에 예약 만료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마다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 어른들은 내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생활을 또 다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와 내 아이의 친구들을 위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늘봄 교실 제도처럼 교육과 돌봄까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중심의 통합적 건강 안전 확보 방안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설 자리도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혜 학부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거 보면 좀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체험센터 설치를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활성화나 지역별 영양교육 체험센터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다양한 형태의 교육적 체험센터 설치 활성화는 사실 폐교를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교육 활동이 정상화되는 만큼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도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 보건도 사실은 2017년부터 지금 6년째 학교급식 정책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학부모를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활동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 활동으로 제한되었던 점이 가장 아쉽다 하는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 주신 말씀처럼 금년부터는 모니터링 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서 좀 더 학부모님들한테 보다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인천연구원의 석종수 박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에서 교통 안전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석종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교육환경보호원 창립 5주년이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5주년이라고 보면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조금 넘어서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우리 보호원이 사실 그 지난 5년 동안 스스로 서는 그런 일도 버거웠을 텐데 아까 영상에서 봤는 것처럼 굉장한 일을 해보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이제 네 분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교육환경보호원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는 일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아직은 좀 왜소하지 않나.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그럼 그게 맞게 또 예산이나 인력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환경보호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이제 전공하는 분야에서만 보면 사실 5, 6년 전에는 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연구 차원에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한 5년,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의 통학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학교가 어떤 그 교통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환경보호원의 역할이 그다음에 이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역할이 상당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네 분의 주제 발제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제 능력은 안 되고요. 제가 이제 한 5, 6년 동안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분에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발제문 그 토론문에도 적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그 기조 발제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학군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화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학군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사이즈를 규격화시켜 놓다 보니까 학교의 그 수용 인원에 맞춰서 학군을 설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대로를 횡단해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의 발상을 전환해 보면 그 도시 계획이 미리 되어 있고 또는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는 이 학군을 아이들이 대로를 횡단하지 않는 선에서 학군을 설정하다 보면 당연히 발생 학생 수가 다양해지죠. 그러면 학교의 규모가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경직된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학교의 규모를 먼저 픽스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생겼고요. 이게 뭐 당장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학군을 좀 더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통학 안전에 대한 그 학교 중심의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역할로만 우리가 치부되어 왔는 건데 학교, 그러니까 교육 당국이 좀 더 중심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내실화라든가 교육환경 영향 평가의 기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좀 개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이 토론 시간이 5분으로 줄였으니까 자료로 좀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4개의 발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지만 결국은 거기에 보면 인력과 조직, 예산의 확충, 전문화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토론문에 적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좀 말씀드리면 이 통학 안전과 관련해서 이 학교마다 사실은 이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적인 모델 같은 것들을 교육부에서도 만들고 하긴 했는데 학교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통학 환경이 다른데 이 부분들을 학교나 교육 당국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마다의 그 교통 안전, 통학 안전을 위한 컨설팅 사업들을 좀 뭔가 제도화시켜서 지역에는 여러 교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대학에도 있고 이런 지자체 연구원에도 있고 또는 뭐 국책연구원에도 있고, 그래서 이 교통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학교마다 가서 학교에 맞는 처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큰 틀의 어떤 안전 정책은 당연히 뭐 표준 모델이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지역의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좀 시스템화하면 좋겠다. 그것들을 보호원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석정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줄여서 말씀 주시느라고 대폭 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아마 시도교육청에서 오늘 많이 오셨을 텐데 시도교육청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보호위원회 내실화 부분하고 연결되는데요. 보호위원회 내실화 중에서 보시면 박사님 주신 말씀 중에 위원 인력 풀을 늘려야 된다 하는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가 4호 입법평가 연구에서도 보면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 보호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확대해서 전체 위원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은 전문가를 구성하면서 심의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도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찬성하는 시도가 있고 또 다른 도단위에서는 현재도 위원 위촉이 어려운데 법적으로 인력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위촉이 쉽지 않다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위원 인력풀을 늘리는데 이런 의견들을 조율해 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뭐 있을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오랫동안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사실 교육청마다 또 여건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뭐 서울이나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지역으로 가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육청의 어떤 여건에 맞춰서 그거를 구성하되 저는 이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13명에서 17명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은 당연직으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 교육청 소속의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 절반 정도 들어오시는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분들은 이런 위원회가 아니어도 이런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지원과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설립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사전 협의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뭔가 의견이 조율할 수도 있고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는데 위원회의 한 절반을 그분들이 있다 보니 전문가의 좀 역할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위원풀 구성이 어렵다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연직 위원님들의 숫자를 좀 포션을 줄이고 전문가의 포션을 늘리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못 늘리더라도 비율은 그래도 좀 늘리면 뭔가 좀 내실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부 김태한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교육부에서 시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우선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창립 5주년을 이제 축하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설립할 당시에 이 관련된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벌써 이 5년 동안 질적,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기관의 발전이 무궁히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주제 발표와 그리고 기조 발표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현안 진단과 보원에서 관련 업무를 좀 성실히 수행을 해서 관련된 문제를 좀 발전하는 방안을 잘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제 발표 또 기조 발표에서 했던 내용과 더불어 이제 오늘 이제 포럼에 대한 주제인 이 한국환경보호원에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교육부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이 자료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리프셋을 보다가 맨 뒷장에 있는 이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누리집에 대한 종류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특이하게도 이 기관에서는 이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있는 홈페이지를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증이 뭐냐면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라서 교육정보 시스템은 법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나머지 급식이나 건강정보센터 등등의 부분은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운영하다 보니 한 기관에서 다양한 종류의 홈페이지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관 운영의 한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이제 교육환경보호 업무는 기관 자체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관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에 현재 아쉽지만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 급식 관련 업무는 국고사업이나 특교사업에 한정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거에 대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학교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학생 건강증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또는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 기반의 근거를 두지 않고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청의 요구에서 학생 건강과 관련된 업무가 추진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앞으로는 법적 기반에 두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도 봅니다. 뭐 당연히 이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과거 현재까지 해왔던 그런 전문적인 노하우를 기반으로 충분히 학생 건강과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좀 준비 좀 잘 하셔서 관련된 기반에 두고 이제 기관 자체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전문기관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의 운영의 목적은 당연히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립 지원이 가장 큰 지원 업무 중에 하나인데 관련된 실태조사라든지 통계 생성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소통해서 관련된 교육기관의 행정기관의 요구를 그때그때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과학적 객관적 기반에 둔 정책에 대한 결정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통계 생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그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교육환경보호원은 그 학생 그러니까 교육환경과 학생 건강과 관련된 전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나 또 어느 기관에 할 수 있는 거는 전문기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환경, 학생 건강 증진에 대한 그 특색 사업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누구나 할 수 없는 영역을 개발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이 법적 설립 취지에 맞게 더욱더 발전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환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른 그 학생 건강 전문기관 지정과 설립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환경보호원이 학생 건강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마련됐고 그걸 통해서 기능이나 역할을 좀 국가적으로 좀 더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정책과 관련돼서 좀 개발 그다음에 특색 사업 이런 것들 좀 고민해라 하는 말씀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청 조미선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발표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술계 자료나 이제 문헌을 참고하기보다는 오늘 순수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오늘 발제된 내용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학생 건강 보호 증진에 대한 생각을 실었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적 관계상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이 건강한 학교 생활의 파워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과 이제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는 익숙한 격언이 있습니다. 학생 시기의 생활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집콕과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활동 부진 등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국가적인 의제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7월에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코로나 유행 전후의 청소년의 건강 행태 변화에 관한 국민 건강 통계 플러스 현안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유행 이후에 그 아침 식사 결식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또 과일 섭취율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 지표가 유행 전후로 나빠졌고 비만율은 또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면서 더욱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가 나왔고요. 이러한 비만과 우울감 경험과 관련한 요인 분석 결과는 학생들의 불규칙한 아침 식사와 또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식생활 미실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비만일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 관련 요인으로도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리고 불규칙한 아침 식사, 스트레스 인지였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서 낮은 신체 활동 그리고 잦은 인스턴트 식품 섭취와 또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잠들기 전에 게임으로 인한 수면 질 저하 그리고 또래 모임 부족으로 인한 우울 경험률 이런 학생들의 본질적인 건강한 삶의 양식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느꼈을 거라 봅니다. 40년 전부터 캐나다에서는 그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차원적 그리고 다원인 다결과를 실증 입증한 최초의 국가보고서 라던드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 양식이 우리 사망의 원인이 43%이고 생물학적 요인이 27%,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19%, 보건 의료 체계가 11%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건강의 결정 요인은 건강한 생활 양식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 양식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보완되어야 하고요.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는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좀 중추적인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 지원을 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가 건강한 생활 실천을 하도록 가정 내 지도서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가정 연계 교육과 건강한 생활 실천 지도가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학부모에 대해서도 학교가 지역사회나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건강에 대한 생활 정보, 강의, 세미나 등과 같은 장을 마련해 주거나 참여토록 권장함으로써 집중적인 건강 지식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실천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강조하는데 기회의 제공자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가정 내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실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서는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의 예방교육, 성교육, 그리고 감염병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그리고 도박 중독 예방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보건교육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 지식만 교육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에게 건강한 삶의 의미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우선순위로 두고 또 교육 프로그램부터 실천 관리 시스템화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면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감염병을 겪으면서 이제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함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등교 시부터 담임 교사들의 일일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또 교과 과목에서 교사들의 수업을 연계한 건강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체육 시간에 신체 활동 여부를 체크하거나 영양교사의 올바른 영양식 식습관 실천에 대한 체크, 상담 시간에 긍정적인 인간관계성 확인,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학생 건강생활 습관 실천화 행사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전달과 함께 사후관리 차원에서 집중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학생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이제 성인에까지 이루어지는 성인병 등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이제 학교에서는 가정 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속적인 건강 교육을 지원하고, 또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생활 실천 확인 시스템 운영과 함께 모든 구성원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참여 개입함으로써 학생 건강교육, 행동 변화, 또 태도 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 여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육환경보건에서는 학생 건강교육부터 실천관리 시스템까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콘텐츠 제공과 그리고 자기건강관리 실천 웹 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제언을 좀 드립니다. 교육자료 제공에 있어서는
또 보편적인 건강 교육 자료와 좀 선택적 교육 자료를 구분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발해낸 자기 진단 웹을 좀 더 확대하고 조금 발전을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웹으로 좀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래서 학생 건강 관리의 미래하에 좀 중추적인 기능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오늘 오신 모든 기관들의 보건인들이 학생들의 미래의 꿈을 연구러 가도록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비옥한 자양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미선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디지털 시대로 지금 전환되는 이게 이쪽에서도 교육 환경도 조금 변화돼야 되고 지금 뭐 키디스의 스마트 교실 사업, 그다음에 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전부 다 이게 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자가건강 관리 앱 같은 내용들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된다면 아마 사용자를 이제 얼마나 확산하고 활용을 하게 할 건가, 그리고 즉 학교에서도 이게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확대되게 할 건가, 아마 이것들을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원의 창립 5주년을 맞아서 교육 환경이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해서 발제와 토론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을 시작으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이 정책이 각 기관이나 부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정책 통합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이슈에 대응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들이 좀 모여지고 또 새로운 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준비했던 토론 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